좋아요, 여러분. 서구 문명의 붕괴나 서구 사회의 타락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너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예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 독일 여성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나이가 많지 않고 30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방금 베를린의 공공 수영장인 리프시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곳이 정말 멋진 수영장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오늘 정말로 그곳에 다시 간 건 처음이었어요. 대략 한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거기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아들을 위해 그곳에 갔어요. 그는 꼭 다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왜 오랫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그곳의 손님들은 정말 끔찍해요. 정말 심각하고 여성에게는 재앙이에요. 저도 그냥 제 당뇨 위에 옷을 입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갈아입고 싶지도 않고 햇볕을 쬐거나 물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너무 미친 듯이 사람이 많아요. 저희는 아침 일찍 갔는데 그때는 아직 그녀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하고 중요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녀는 손님들이 끔찍하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누구냐고요? 무슨 뜻이죠? 아마 이게 문제일 거예요. 서양인들은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만 그걸 지적할 수는 없죠. 저는 뻔한 그 부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냥 남자들이야 라고 말하죠. 마치 프리드리히나 필리프, 런던의 조니, 시리아의 압둘이나 예멘의 무함마드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요. 그들은 우린 모두 이민자야라고 말해요. 그래, 마치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온 백인 이민자가 티니지에서 우리를 참수하려는 이슬람주의 지하디스트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왜 사람들은 이걸 지적하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너무 붐볐어요. 뭔가가 정말 붐볐고 여러분도 그냥 담요 위에 물건을 두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까마귀처럼 도둑질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냥 단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이 독일인들이 갑자기 10년 전에 도둑 강도가 된 거죠. 독일은 제 생각에 안전한 사회였죠. 더 과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30년 전만 해도 정말 아주 안전한 사회였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슬픈 건 이런 일이 당연해지고 뭔가를 도둑맞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게 베를린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독일 전체가 원래 그런 건가요? 그녀는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통계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그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녀가 말했던 손님들을 보세요. 손님들을 보세요. 클리엔텔이 보이시나요? 클라이언테? 여러분, 손님들 보이시죠? 독일인도 있네요. 몇몇 용감한 독일 여성들은 여전히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비키니를 입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세요? 독일 아이히슈테트시의 야외 수영장에서 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한 소식통이 기자 리엘 디르크센에게 전했습니다. 자, 저걸 보세요.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다문화주의, 그 판매 전략. 의사와 엔지니어로 약속하지만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더 원하나요? 더 원하세요? 이것 좀 보세요. 서독 420에서 젊은 독일 소녀들이 대중버스에서 매일 겪는 악몽을 묘사합니다. 저는 한 여성을 압니다. 그녀는 파키스탄 출신의 전 무슬림입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망명 신청자입니다. 그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의사였고 그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파키스탄 자유주의자, 전 무슬림, 무신론자, 파키스탄 여성들이 당연히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 한 명을 압니다. 그녀는 이집트인, 모로코인, 시리아인들에게 대중교통에서 맞고 침을 뱉는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무슬림처럼 보이지만 옷차림이 달라서였고 한 여성은 목이 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여성은 파키스탄 출신의 망명 신청자입니다. 진짜 망명 신청자입니다. 그녀는 무신론자이자 전 무슬림입니다. 그녀는 중동 남성에게 따라붙임을 당했고 버스에서 내린 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걷다가 외진 곳에 도착하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몰래 다가와서 재빨리 그녀를 붙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그녀는 목 주위에 뭔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입니다. 특히 당신이 무슬림 여성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선 음란하게 옷을 입었다고 생각되면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만약 그녀가 히잡을 쓰고 있었다면 그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독일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에 겪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희도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위협하는 상황을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고 어제도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사람들이 버스에서 울면서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전형적인 독일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평범한 독일인도 아니고 심지어 유럽인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런 헤드라인을 읽었어요. 기사에 독일의 난폭한 프랑스인이 독일 수영장을 습격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모두가 그래, 분명 프랑스인이었겠지라고 했죠. 그래, 그들은 프랑스인이었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실 이 영상 끝나고 나서 그걸 찾아볼게요. 지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심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에 의한 폭행, 모욕, 협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 미디어 회사 WDR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기가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치우친 곳인지 독립적인 곳인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결코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은 버스 대신 자전거로 등교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들은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자전거, 아이들이 꿈꾸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전용 버스 노선입니다. 보세요. 이 영상을 보세요. 모두 독일에서 최근 4일간 일어난 일입니다. 칼을 내려놔. 독일 경찰이 함부르크 놀이터에서 칼든 용의자에 접근합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할 곳입니다. 유럽입니다. 와, 불과 15년 만에 사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카페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1시간 뒤에 돌아와도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삶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부르크는 좌파 정당 투표로 유명하죠. 여러분, 좌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은 바로 하루 뒤에 일어났습니다. 터키계 혈통을 가진 남성이 6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5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끌려나갔어요. 저 독일 남자 보세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저게 독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여성들이 외국 남성들에게 성폭행, 강간, 집단 강간을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만연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겐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실제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공개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외적인 사건이나 일화가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독일인은 여전히 인구의 88%를 차지합니다.
독일 인구의 12%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집단 강간 사건의 6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가 없다면 집단 강간의 67%가 하룻밤에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3세계의 성적으로 문란하고 원시적인 문화에서 온 이주 남성들의 영상과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인 범죄자 사진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것이 불균형입니다. 독일인의 88%가 전체의 33%만을 저지릅니다. 분명히 독일 남성들은 전체 범죄 통계에서 매우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분명히 모든 외국인이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이걸 보세요.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 12% 중에서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출신 남성입니다. 네, 소수이고 몇천 명, 어쩌면 몇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독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단 성폭행의 34%를 차지합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녀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건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웨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스웨덴에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의 수, 즉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 급격한 증가를 보세요. 스웨덴에서 무슬림 남성 난민 신청자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스웨덴 여성의 수도 함께 증가합니다. 거기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고 독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펴보는 모든 나라에서 그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서방 정부들, 독일 정부, 덴마크 정부, 영국 정부 모두가 이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 극단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독일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복지 수급자의 47.3%가 외국인입니다. 프리드리히가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누가 악용하나요? 바로 이 사람들이며 감사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미워하죠. 자신들이 있는 나라를 싫어합니다. 독일에 있는 이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보세요. 여기 독일은 어떠세요? 여기 좋은 거 같아요. 외국인들 사람들이 있어서요. 외국인들 때문에 정말 좋아요. 외국인들이 절반이고 독일 복지 예산의 절반이 이 외국인들에게 쓰이고 있어요. 여성과 아이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칼을 찔려 살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정말 훌륭해요. 맙소사. 그 외국인에게요, 여러분. 하지만 독일인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리치죠. 저기 경찰이잖아요. 독일 경찰과 사람들이 저를 신고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네 용기를 보여줘. 아마 독일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이고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게 힘들어 만약에. 그들은 피해자인 척조차 하지 않아. 우린 무서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나라를 떠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해. 그런 노력도 안 해. 2015년 시리아 어린아이가 빨간 점퍼를 입고 해변에 떠밀려온 사건이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 모두 마음 아팠고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어. 결국 그건 엄청난 역사적 실수였어. 앙겔라 메르켈은 감옥에 가야 해.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독일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현지인들도 부분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규모 추방뿐이야. 그게 유일하게 인간적인 해결책이야.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건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그건 강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해. 그렇게 많은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간단해야 할 것 같잖아. 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결의를 다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사실 이 영상을 다시 틀고 싶어.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추방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이유야. 이걸 봐. 서구 사회나 서구 문화에는 자기 혐오가 정말 많아. 이걸 봐. 프랑스에서 극진 좌파 의원 클레망스 게트가 대체 계획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했어. 백인 프랑스인들, 너희는 이미 인종싸움에서 졌어. 프랑스인 3명 중 1명이 이민자 출신이야. 너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옹호해봐야 소용없어. 그녀는 프랑스 여자야. 대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멸종을 축하할 수 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당신들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미 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인종차별적인 이념의 싸움에서 이미 졌어요. 오늘날 프랑스인 3명 중 1명은 이미 인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생존 법안 제안들은 집어넣으세요. 이른바 토착 프랑스인, 실제로는 백인 프랑스인을 지키려는 시도라는 걸 알잖아요. 결국 그게 여러분의 의도니까요. 문제다. 여러분은 이민자 출신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들은 심지어 박수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집착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바보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정말로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프랑스가 얼마나 나빴는지 확실히 볼 수 있었죠. 네, 좋아요. 아마도 그럴 수 있었겠죠. 아마도 당신에게는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에게는 좋은 근거가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프랑스, 이게 파리나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들은 날아가고 있어요. 프랑스인들이요. 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여기는 이제 제3세계 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죠? 이 사람들이 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앞에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막 나온 영상을 떠올려 다행이에요. 기억나시죠? 이 아이, 루이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따로 영상도 만들었었죠. 14살 소년 루이는 며칠간 잔인하게 고문당한 뒤 늘 그렇듯 그 불효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루이이고 이분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지금이 애도가 아닌 전쟁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헨리 노박의 부모 중 한 사람은 부녀를 조장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방금 나온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재생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목소리를 들으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은 당국이라면 아마 알아볼 수 있겠죠? 아니요. 그는 보이스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참았으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30만에서 40만 명의 치안 인력이 있습니다. 경찰, 준군사 조직, 군대까지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는 우리가 100만 명이고 동원 준비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준군사 조직이나 게릴라 부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미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스페인 해변에서 북아프리카 남성 4-5명이 해변에 누워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스페인 여성들이 그냥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외설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여성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양에 오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서양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의 남성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건강한 백인 남성이 600만 명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그 숫자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행동을 권장하거나 아이디어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역사의 학생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이 내전에 빠지고 그제서야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영국 남성이 나온 영상을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숨기지 않았고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모든 건강한 영국 남성, 잉글랜드 남성들에게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시작됐고 정부의 단속 방식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더 강하게 단속할수록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고 감추는데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정부는 이 상황을 되돌릴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샤바나 마흐무드는 실제로 망명 신청 과정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교리에 너무 눈이 멀어서 우리 여러 나라를 혼란과 내전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저는 호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는 유럽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념입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시기입니다.